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세계적인 탐험가 최종열. 그에게는 항상 1호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그의 탐험에 대한 도전은 언제까지 이어질까? 탐험 챌린지 전시관에는 탐험가 최종열의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최종열 대장님의 그 앞마당에 있는 흙이 우리 지구의 꼭지점인 북극에 머리 꼭대기에 한 주먹이 심어져 있는 까닭은 그만큼 대한민국, 또 더 나아가서 고향이 제천에서 부모님이 함께 사시던 집의 앞마당을 우리 지구의 상징적인 머리 꼭대기에 심어놨다는 것은 대단한 애국심이 아니라고 볼 수 없죠. 영하 60도의 북극 탐험에서, 그리고 영상 60도의 사하라 사막을 걸어서 횡단하며 120도의 온도 편차를 이겨낸 철의 사나이 탐험가 최종열. 삶과 죽음을 넘나들던 당시의 기록이 사진에 고스란히 담겨 있고, 열악한 환경을 이겨낸 장비가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서 탐험가 최종열의 도전 정신을 배워보자. 우리가 그냥 그렇잖아요. 뭐 영하 40도, 50도? 그건 어떤 추위에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서 1차적인 거는 그래도 나치파리 가리키는 자국점을 한국 최초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일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아래에 있는 탐험 챌린지 전시관. 이곳은 탐험가 최종열 대장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이다. 1991년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점 도전에 성공하고 세계 최초로 사하라 사막을 횡단했다. 그리고 역시 세계 최초로 실크로드를 자전거를 타고 횡단했으며 해양 대탐험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곳에는 최종열 탐험가와 생사고락을 함께한 탐험 장비와 탐험 당시를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유일하게 외부의 탐험대의 위치를 알려주던 거울이 눈길을 끈다. 무전 연락을 해도 거긴 지형지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날씨가 좋을 때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벌써 비행기 온다라면 조종사한테도 이걸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짝바짝하게 빛이 들어오니까 저기구나 이러고 이렇게 보면 이제 사람이 그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게 정말 보기에는 무서워 보여도 저게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탐험가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또 있다.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해머와 아이젠에 대한 설명에서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난다. 이걸 만드는 사람이 외국 사람이에요. 정말요? 네, 정말요. 이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이렇게 이 쇠를 이렇게 잘 담금질해서 만드는 그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최고. 자체도 특이하겠네요. 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히말라야 등반 갈 때 이 사람한테 피케를 만들어줘. 이걸 만들어줘.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작 이거를 애용을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이게 4개를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별로. 뭐 보통 한 3개? 뭐 이런데. 이게 세트예요? 이 세트에 대해. 북극점 탐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썰매는 최종열 탐험가와 함께한 소중한 친구였다. 장비는 탐험대에게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안전한 도구를 실 수 있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이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먹고 자는 거에서부터 해서 음식을 해 먹는 거에서부터 해서 그 추운 얼음 빙판에 텐트를 쳐야 되는 것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 장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탐험가 최종열은 나름대로 7가지의 탐험 키워드를 만들어 실천에 옮겼다. 실은 이제 제가 탐험을 다니면서 정답은 찾을 수는 없지만 내가 어떤 그 나름대로의 탐험에 대한 작지만 소신이라고 할까? 철학이 있으면 헤매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7가지 정도를 만들 때 요게 이제 탐험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정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내 탐험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남보다 한 발 먼저 실천하는 솔선수범과 위험한 환경에 대처하는 평정심, 그리고 현장 상황에 적응하는 융통성이다. 극한 환경을 이겨내는 인내력과 탐험에서 중요한 결단력, 그리고 꼭 이겨낸다는 의지력과 함께 주변의 환경을 잘 파악하는 관찰력을 꼽았다. 그렇다면 어떤 계기로 탐험가의 길을 가게 됐을까? 어느 순간인가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자연으로 가면은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이 자연과 나라가 잘 맞춰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소백산을 갔었을 때에 그 높은 산들이 다 구름에 가려져 있고 그 소백산의 가장 높은 비로봉만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그 리처드 버크가 쓴 갈매기의 꿈이었어요. 높이 날면서가 멀리 본다라고 하는데 정말 높은 산을 오르니까 저렇게 구름조차도 이 높은 산을 못 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음에 나는 이런 어떤 산악인이 되어야 되겠다, 탐험가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습니다. 탐험을 떠날 때 가족과 잠시 헤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마음이 무거웠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의 두 딸들이 울면서 아빠 가지마라고 했었을 때가 발걸음이 잘 떨어지지 않아서 뒤를 돌아다 보면 못 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공항을 나갈 때 사실은 뒤를 돌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비행기 안에 딱 타면은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내 가족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게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떠나면 가족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게 돌아오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것이고 내 두 딸들이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탐험은 이렇게 시작됐다. 등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탐험은 수평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보이지 않는 탐험의 세계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첫째적인 거는 이제 제가 히말라야를 가보니까 첫째 셀파가 있고 그리고 내가 무겁고 먹고 뭐 이렇게 덮어야 될 것들이 다 포터들이 져다주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정말 자연을 좋아하고 탐험한다고 하면 내가 포터가 되고 내가 셀파가 되는 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다름 아닌 사실은 탐험이라는 게 내가 짐꾼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길을 선택해서 찾아서 가는 그거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9년도에 나침반이 가리키는 자구점을 탐험하면서 이제 저는 탐험의 세계로 이렇게 발을 들여놓게 되는 거죠. 그러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다. 저는 어떤 일이든 간에 그 긍정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대원들이나 누구나 다 이렇게 잠을 잘 때 그래도 뭐 가져갈 거 빠진 게 있나 없나 체크해야 되고 사실 남들보다도 일을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출발할 때는 약간의 감기 증세 같은 몸살 증세가 있었어요. 그 추운 데는 원래 바이러스가 없거든요. 근데 그 몸살 증세로 인해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일주일간 있잖아요. 음식을 잘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음식을 못 먹으니까 영하 4, 50도는 있잖아요.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는 있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옆에 보면 대원들은 그냥 정신없이 잠을 자요. 피곤하니까. 근데 저는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에너지가 딸리니까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땀이 더 난다는 거예요. 그 추운 데에 무슨 땀이냐고요. 식은 땀은 이 피부에 땀샘이 열려가지고 정말 자다가 보면은 발과 손이 시려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때 그랬었죠. 내가 이 한 구간만 열심히 하고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은 다시 비스캠프로 돌아와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즉석 김치찌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만 부으면 되는 거. 근데 그거를 대원들이 안 가져가려고 하는 거를 저희가 몇 개 가져갔어요. 혹시나 누군가는 아프면은 한국의 음식 김치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나서 있잖아요. 그 김치 그 즉석 김치 찌개에다가 밥을 좀 말아서 먹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더라고요. 밥을 그냥 반 공기를 딱 먹으면서 있잖아요. 제가 생각했어요. 이제 갈 수 있구나. 그때에 따라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내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내 몸에 에너지가 넘치면 조금 힘들고 고비가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사실은 탐험은 이것보다 더 많은 체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 몸이 축 처질 때가 있거나 아니면 아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탐험이 가장 큰 고비였고요. 특히 북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려갈 때 저희들이 가져간 온도계는 마이너스 60도였는데 그게 밑에까지 쫙 달라붙은 격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영하 뭐 3, 40도, 50도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이 움직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춥고 또 텐트 안에 있어도 춥고요. 그래서 추위를 견뎌내는 게 가장 이 북극에서는 정말 생각처럼 쉽지 않았고요. 모든 것이 힘들었겠지만 차가운 빙하를 건널 때의 심정은 수심이 보통 3,000m예요, 저기가. 그리고 저기 북극에는 흔히들 그냥 그래 뭐 바다지만 안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초생달과 보름달의 주기가 되면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는 게 얼음 밑에서 있잖아요. 이렇게 들립니다. 철썩 슉.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 우리나라 최초로 북극점에 발을 디뎠다. 지금 막 폴에 도착했다. 지금 5월 7일 새벽 1시다. 5월 7일 새벽 1시. 이렇게 해가지고 수없는 고비를 넘기고 북극점에 딱 도착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냥 가슴이 탁 막힌다고 할까 찡하다고 할까. 제가 좀 독한 사람인데 그냥 콧물이 살짝 흐르는 거 없고요. 눈가에 그냥 그 눈물이 촉촉하게 젖었어. 왔구나. 5,000년 역사에 최초로 우리가 북극점에 왔어. 내가 죽어서 우리의 선조들을 뵙더라도 너 뭐하고 왔니? 이러면 나요. 우리도 가장 춥다라는 지구의 제일 꼭지점 갔었어요.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의 흙을 북극점에 뿌리고 왔다며 애국심을 드러냈다. 1991년 5월 7일 새벽 1시에 저는 북극점에다가 이렇게 흙을 뿌렸습니다. 이거는 어느 나라에도 이런 퍼포먼스를 해본 나라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북극점에 제가 순수한 영혼으로 잘 갔고 그 당시에 흙을 뿌리면서 제 가슴은 이랬어요. 5,000년에 광개토항이래 이렇게 멀고 먼 이곳의 지구의 꼭지점에 우리의 대한민국에 단 한 평 정도 되는 거지만 우리의 땅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게 저한테는 아마 이 지구를 떠나서 안녕할 때까지
가장 내가 한 일 중에 누구에게나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고 가장 내 자신에게 그때를 지금 생각하면은 사실은 가슴이 울컥거립니다. 최종렬이가 흙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는 이러한 정서를 갖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정적인 국민이 아니라 동쪽으로 움직이는 탐험의 후손이라는 것 말이에요. 가장 생각난 사람은 누구일까? 아마 가족일 것이다. 참 이게 결혼하고 나면은 부모님보다도 있잖아요. 제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두 딸들하고 늘 탐험이라는 것 때문에 헤어지고 자주 만나지 못하니까 빨리 우리 두 딸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을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올랐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제 부모님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탐험가의 큰딸이 성인이 돼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말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느 날인가 우리 큰딸이 성인이 돼가지고요. 저희 집에도 힘든 일들이 좀 있었어요. 큰딸이 막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한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뭐? 이랬더니 아빠는 다 잊어버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빠가 탐험을 떠날 때마다 아빠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어. 그리고 내가 윤빈이를 책임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내 어린 마음에 이게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 몰라. 왜? 책임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빠가 내 곁을 훌쩍 떠나버린다고 하면 나는 어떤 얘기도 같이 나눌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있잖아요. 사실 제가 가슴이 울컥했어요. 또다시 기회가 온다면 꼭 탐험해 보고 싶은 곳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탐험가는 탐험을 생각하지 않았을 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목숨이 아니구나. 그렇지만 지금 누군가는 저한테 후원한다고 하면 저 배를 가지고 태평양을 노져서 건너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 이 탐험이 계속 할 수 있을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제 체력과 제 정신이 좀 받쳐준다고 하면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 탐험은 아직까지 끝난 탐험이 아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탐험을 꿈꾸는 젊은이에게 도전의 용기를 심어준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저서부터도 성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하면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살다가 우리가 또 어느 별로 가든 간에 우리에게는 늘 아름다운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이 있으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잖아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청소년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우리의 성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겁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꿈에 대한 생각,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는 행동할 줄 압니다. 그럼 행동하고 나면은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했다라는 것은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가 평가합니다. 저는 그게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꿈을 꿀 줄 아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마 지금은 불가능할런지 모르지만 계속 도전하고 도전해서 그 불가능이 가능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전 세계 최고가 될 거라 믿고 싶지 않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도 도전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탐험가 최종렬. 그가 남긴 말은 진한 메아리가 되어 귓속을 맴돈다. 과연 도전의 끝은 어디일까? 탐험가 최종렬의 힘찬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